자, 목표 풀이부터 하고 시간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안 남아서 못하면 그냥 주말에 나와서 또 얘기해요. 요거 엄밀하게는 요 문제 엄밀하게는 오류입니다. 왜 엄밀하게 오류냐면은 fx가 여기서만 정의됐다고 하면은 그 fx라는 함수에다가 2분의 63이라는 놈을 넣는 행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짓이네요. 뭐 오타가 아니고 그냥 잘못 냈다고. 그냥 이 정도는 그런갑다 하고 하자. 문제를 정확하게 고치려면은 fx가 여기에서만 정의됐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만 생기는 교점이 4개다 라고 풀어야겠네요. 문제를 정확하게 고치려면 어떻게 한다고? fx는 여기에서만 정의됐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여기에서 생기는 교점이 4개다 이렇게 고치면 문제가 없겠네요. 엄밀하게 노는데 아무도 어떤 학생도 이 제기도 안 했네요. 그냥 넘어갔네. 그런 경우 많아요. 막 2년 뒤에 밝혀지는 경우도 있어. 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그런갑다 하고 하자. 그렇게. 절대값 f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압니다. 우리 fx 주기 알지? 그러면 절대값 f가 0, 1, 2, 3, 4일 때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 이런 문제 많이 했잖아. 지수에 있는 놈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차피 밑이 2 이상 자연수라고 지금 돼 있거든. 밑이 양수니까 뭐다? 지수가 증가할 때 그 지수 함수도 증가하고 지수가 감소할 때 그 지수 함수도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대충 생겼겠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다? 무조건 2분의 1이라는 놈을 넣었을 때 여기에 넣었을 때 64가 나온다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2분의 1 그냥 넣어봐요. 넣어보니까 뭐다? A의 K승이 64다. 그런데 A랑 K랑 둘 다 자연수라 그랬잖아. 되는 게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생기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fx식이 4개가 나오고 요 값이 뭔지도 2분의 63, 2분의 7, 2분의 3 줄줄 나오죠. 잡아놓고 값 나오는 거 다 더하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이 정도는. 자, 중앙고 16번 설명하자. 답 맞췄으면 됐네. 방학 때 학원 시험으로 낸 거네요. 그렇죠? 그때 나한테 들었건 딴 쌤한테 들었건 뭐 풀이도 했잖아. 그렇죠? 까먹었겠죠 당연히. 방학 때 한 거는 다 까먹은 것 같네요. 자, 까먹었다 보자. 일단은 그 코사인 함수 정확하게는 못 그리지만 삼각함수의 비율을 생각했을 때 변곡점 지나는 곳이 B고 극점 지나는 곳이 B 플러스 A, B 마이너스 A. 그러면 중간에 한 칸 더 이렇게 그어봐봐. 그러면 위아래로 폭을 지금 4등분을 했잖아. 위아래로 폭을 4등분을 했을 때 37번 얘기한 걸 또 얘기하자면 어차피 이게 6분의 1 주기, 이게 6분의 1 주기. 그렇죠? 지금 주어진 범위, 지금 그 x 범위가 주어진 게 여기랑 여기구나는 거는 파악이 된단 말이야. 그때 y좌표의 범위도 알아낸 겁니다. 얘부터 얘까지, 얘부터 얘까지라는 걸 알아내네요. 뭐 복잡한 거 없이 알아낼 수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 범위를 갖는 놈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범위를 갖는 놈을 fx라는 2차 함수에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의 범위가 0부터 45까지다. 그냥 치환을 해버려. 그냥 gx를 t라 그래봐. 우리가 방금 t의 범위를 알아낸 거잖아. 그쵸? 이런 범위를 갖는 t라는 놈이 있어요. 확실한 거는 이 구간이 무조건 요 구간보다 왼쪽에 있다는 건 확실하네요. 그쵸? 얘 오른쪽 끝이 얘 왼쪽 끝보다 작으니까. 자, 우리 그 주어진 2차 함수는 완벽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좌표까지 다 표시하는 거. 문제 없죠? 요 그림 완벽하게 그릴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상황이 되는 거야? 요 2차 함수에다가 요 범위를 어딘지 모르겠어. 두 범위를 어디 띡 잡았대. 잡았더니 y좌표가 0부터 45까지가 나오더라. 이 소리네요. 어떻게 잡히건 간에 절대로 안 바뀌는 사실이 뭘까? 절대로 안 바뀌는 사실은 왼쪽 구간의 왼쪽 끝이 딱 이 점이면 오른쪽 구간의 왼쪽 끝이 딱 이 점이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왼쪽 구간의 오른쪽 끝이 딱 여기면
오른쪽 구간의 오른쪽 끝이 딱 여기여야 된다. 이 사실은 절대로 안 바뀌겠단 말이야. 내가 지금 그림으로 친절하게 다 표시해 놨잖아. 두 구간이 여기는 대충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어. 여튼간에 두 구간이 대충 이런 식으로 잡히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잡히든지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는 거지.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잡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튼간에 정확하게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안 바뀌는 사실은 뭐다? 이놈의 끝이 여기에 닿으면 요놈의 끝은 반드시 여기에 닿아야 된다는 거지. 둘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 둘이 구간의 길이는 같아. 한 구간의 길이가 한 구간의 길이보다 막 짧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뭐다? 요런 식으로 잡히든지 요런 식으로 잡히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한 놈은 0에 닿고 한 놈은 45에 닿고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우리 근데 여기 좌표 다 구해놨잖아. 여기 좌표 다 구해놨잖아. 따라서 요때는 뭐다? 요때는 요놈의 왼쪽 끝이 여기. 요놈의 왼쪽 끝이 여기. 인 경우 문자 두 개씩 두 개 A, B 나오죠? 요때도 좌표 다 구해놨으니까 문자 두 개씩 두 개 A, B 나오고 둘 중에 A, B 최대값 구하면 됩니다. 중앙고 17번 맞췄으면 됐어요. 중앙 17번 했다 보지. 일단 그래프 그리는 거는 그냥 그려야 되네요. 0부터 2까지 걔는 당연히 그리죠. 그 다음에 n에 1 넣은 놈, 2 넣은 놈, 3 넣은 놈, 10 다 세어갖고 그거 그리는 거. 그거는 뭐 하잖아, 그렇죠? n에 1 넣은 거 2부터 4까지 그려. 2 넣은 거 4부터 6까지 그려. 다 잡아 넣어갖고 식 세워갖고 그거 정확하게 그리는 것까지 뭐 그 얘기 안 해도 되겠네. 그려보면 멀리 생겼겠네요. 이제 내가 빗금 친 곳 넓이 구해라. 뭐 대수 파트인데 적분하라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는 사인 함수건 코사인 함수건 변곡점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요 변곡점에 대해서 이 곡선이랑 이 곡선이 점대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위랑 딱풀을 갖고 와서 여기를 잘라서 여기에 쏙 넣으면 들어가고 똑같이 오른쪽도 요거에 대해서 이 곡선이 대칭이니까 얘를 잘라서 여기에 넣으면 쏙 들어가는구나. 그쵸? 오케이? 따라서 전체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이 넓이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게 카발리에리의 원리라 그랬죠? 2배 잡아 늘리면 넓이가 2배 되고 2배 찌그러들면 넓이가 2배 줄어들고. 그렇죠? 얘가 그냥 찌그러졌을 뿐이잖아. 따라서 넓이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된다. 막 이게 답니다. 쉽고. 자, 중앙 18번 설명하자. 얘는 좀 힘들게 한 것 같으면은 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그 로그 그거는 헛소리입니다. 로그는 헛소리고 그냥 fnx가 2의 그것승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잖아. 2의 그것승이라는 함수하고 gx도 2의 x-2승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냥 둘이 같다라고 놓아봐봐. 그냥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지수끼리만 같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이 항에서 정리했을 때 결국 우리가 교점의 최대값, 최소값, 교점 개수를 알고 싶은 두 함수가 뭐냔 말이지. 문제를 간단하게 고칠 수 있네요. 그냥 이 두 함수의 교점 최대, 최소, 교점 개수 궁금합니다. 문제는 좀 간단하게 고쳐졌어.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쵸? 일단 요 사인 함수는 완벽하게 그릴 수 있잖아. 요 사인 함수는 완벽하게 그려놓고 n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 직선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뭘까? 우리는 요 직선에 대해서 궁금한 건 오직 3개의 점입니다. y좌표가 0인점, 1인점, 마일인점. 왜? 어차피 사인 함수가 말부터 여기까지에만 존재를 하잖아. 결국 요 직선이 마일인점 어디에서 출발해서 0인점 어디로 간 다음에 1인점 어디까지 가는 동안 요 함수를 몇 주기를 통과하는지만 알면 풀 수 있겠다. 쉽게 풀 수 있겠다는 겁니다. 뭔 말할? 오케이. 일단 n에다가 15를 넣은 다음에 는 0이라 그래봐. 는 0이라 그러면 x축이랑 32에서 만난다는 건 확실히 알아낸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 대해서 뭘 아는 걸까? 이 사인 함수가
요 직선이건 간에 32,0이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거든. 이 그림 자체가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면 교점의 최대값, 최소값이 뭔지를 진짜 구해갖고 더하라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뭐 구할 수나 있겠나? 못 구하잖아. 그쵸? 하지만 뭐다? 는 1이라고 놓아봐. 는 마일이라고 놓아봐. y좌표가 1인점, 마일인점이 뭔지는 쉽게 구하죠. 그쵸? 오케이. 어차피 교점의 최대값이건 최소값이건 그 두 놈의 중점도 요 점이라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지. 결국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32니까 최대 최소 더한 거는 그냥 바로 알아내는 거다. 어떻게 알아낸다고? 뭐에 대해서 대칭인지만 알아내면 된다. 그 다음 볼록한 거를 하나, 직선이 볼록한 거를 하나 통과할 때마다, 한 주기를 지날 때마다 볼록한 거를 하나 통과할 거야. 그리고 볼록한 거를 하나 통과할 때마다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건 확실하잖아. 결국 0인점에서 1인점, 마일인점에서 0인점 가는 동안 몇 주기를 지나는지만 알면 끝나겠다는 겁니다. 뭔 말할? 32부터 48까지 16만큼 갔으니까 16만큼 갔으니까 뭐다? 16주기를 갔을 거라고. 그렇지? 16주기가 8주기. 아이씨. 여기에서 여기까지 8주기를 갔다는 건 파악되잖아. 그러니까 한 주기를 갈 때마다 볼록한 거 하나를 통과하고 교점이 두 개씩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까지도 16개. 여기에서 이까지도 16개인데 그러면은 얘는 중복으로 한 번 더 셌잖아. 그렇죠? 하나만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때도 하는지 완벽히 똑같아요. 뭐 똑같은 소리 또 할 필요 없겠네. 그렇죠? 방금처럼 숫자만 달라지고 하는 짓은 똑같다. 막 쉽고. 자, 또 설명하자. 중앙고 21번 봅시다. 뭐 비슷한 걸 우리가 그놈의 방학 때 했던 적도 있어요. 원을 막 동그라미를 엄청 그려놓고 막 y좌표가 몇 개인지 뭐 그런 짓 몇 등분을 해갖고 그 문제랑 똑같아요. 그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내가 문제를 살짝 변형한 건 있어. 문제를 바꿨다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건데 그냥 살짝 변형한 거는 분모 분자에 2를 곱해도 상관은 없잖아. 그렇지? 그냥 좀 일관성이 있게 분자가 전부 다 2파이가 되게 분모 분자에 얘들 둘이만 2를 좀 곱했어요. 뭐 의무는 아니고 그래야 뭔가 좀 이쁘게 이해가 되네요. 왜? 2파이는 한 바퀴잖아. 요게 그러면 이게 한국말로 이게 뭔 소리야? 그냥 한 바퀴를 2의 n승 등분을 했대. 한 바퀴를 2의 n승계의 조각으로 쪼갰대. 쪼갠 거야. 그러면 그 쪼갠 그 경계선의 끝점들이 막 생기잖아. 그쵸? 끝점이 2의 n승계가 생길 거 아니야. 그쵸?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가지고 2의 n승까지 넣으면은 요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고. 그냥 반지름이 1인 원을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거든. 그거를 2의 n승 등분을 했을 때 이런 끝점에 좌표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 끝점에 y좌표 사인값이니까 y좌표를 의미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까지는 이해가 되잖아. 얘는 똑같이 뭐겠어? 2의 n승 등분을 해놨을 때 그 끝점들의 x좌표를 의미하겠다는 겁니다. 1번을 풀 때는 요거 두 개만 보면 되고 2번을 풀 때는 요거 두 개만 보면 되거든. 그냥 다른 문제 두 개네요. 일단 요거 두 개만 한번 봅시다. 그냥 2, 3, 4를 한번 넣어봐봐. n에다가 2를 넣으면 요게 뭔 의미인데 한 바퀴를 4등분을 해놓고 한 바퀴를 4등분을 하면은 요렇게 그냥 4등분을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점에 y좌표 4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 이 A2라고. A3는 뭐겠어? n에 3 넣어봐. 8등분 했다고. 8등분을 해놓고 그 끝점 8개의 y좌표. 여기 이렇게 8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네. 4 넣으면 16등분을 한 거니까 내가 지금 표시한 요 모든 끝점에 y좌표 16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네. 근데 합집합이잖아. 결국 x라는 놈이 뭘 원소로 갖는데? 그냥 요 16개 점의 y좌표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y라는 놈은 뭘 원소로 가죠? 요 끝점의 x좌표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네. 자, x라는 놈은 뭐라고? 요 16개의 점의 y좌표들 16개 원소로 갖고 있어. y라는 놈은 뭐라고? 요 16개의 점의 x좌표들을 원소로 갖고 있다고. 뭐 말할? 오케이. 그러면 둘이 교집합 원소가 몇 개냐? 그냥 당연한 소리를 하자면 내가 지금 숫자로 적어 놓은 게 뭐냐면 당연한 소리를 해볼게. 요 점은 x좌표랑 y좌표가 같잖아. 그러니까 그 같은 값으로 교집합 원소가 하나가 확실히 있는 거죠. 한 개. 그 다음에 여기에 x좌표랑 여기에 y좌표가 같고 여기에 y좌표랑 여기에 x좌표가 같잖아. 그러니까 그 같은 값으로 또 하나의 교집합 원소를 가질 수 있는 거지. 2개, 똑같이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오케이? 9개, 끝. 이건 이해되지 않나 솔직히. 이건 돼. 오케이 끝. 다시 뭐라고? x라는 집합은 여기 y좌표를 원소로 갖는다고. 근데 여기 y좌표가 여기 x좌표랑 똑같잖아. 그렇게 교집합 원소 하나 또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오케이. 자 1번 끝났고 2번 봅시다. CN, DN을 이제 보래요. 아까랑 하는 짓은 비슷한데 그냥 몇 등분을 했는지만 달라졌어. 한 바퀴를 2의 n승 플러스 1등분을 했대요. 그때 모든 끝점의 y좌표들을 원소로 갖는 게 집합 시에 똑같은 등분을 했을 때 2의 n승 플러스 1등분을 했을 때 모든 끝점의 x좌표들을 원소로 갖는 게 dn이다. 뭐 그렇게 됐네요. 오케이. 2는 몇 승을 하건 짝수긴 합니다. 거기에 1 더하면 무조건 홀수예요. 홀수 등분을 했다는 겁니다. 한 바퀴를 홀수 등분을 그냥 해봐. 한 바퀴를 홀수 등분 예를 들어 뭐 3등분을 하든지 뭐 5등분 뭐 홀수 등분을 어떻게든 해보라고. y는 x 위에 있는 점이 있거나 어떤 두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있거나 있겠냐고. 지금 내가 식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한 건 아닙니다. 이것도 원래 그 없다는 것 자체도 원래 정말 엄밀하게는 식으로 증명해야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이 시험을 칠 때 요 문제까지 시간 내로 간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요거를 그 식으로 증명해야 점수를 다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홀수 등분 해보라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거나 y는 x 위에 있거나 그런 점이 없다는 걸 그냥 귀납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 그게 뭔 의미일까? 아까 전에 1번을 할 때 얘들 둘이 공통원소가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 y는 x 위에 있는 점이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있을 때 공통원소가 생겼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점이 아예 없다고. 그게 뭔 소리야? 일단 이 두 집합은 공통원소가 없다는 걸 알아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냥 CN 원소 몇 개인지 그냥 DN 원소 몇 개인지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하면 답이겠다는 거예요. 뭐 말할? 오케이. CN 원소 한번 구해봅시다. Y 어떤 두 점의 Y좌표가 똑같으려면 그 점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짝수 등분을 해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이 생기겠다는 것도 그냥 추측을 할 수가 있겠다. 그것도 식으로 뭐 증명을 하려면 하겠지.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냥 짝수 등분을 해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생기고 홀수 등분을 어떻게 하건 간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은 안 생기겠구나 는 거는 그냥 알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Y좌표들을 원소로 갖는데 Y좌표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겠다는 거네요. Y좌표가 다 다르다는 게 뭔 소리야? 그냥 2n승 플러스 1 등분을 했으면 끝점에 Y좌표가 2n승 플러스 1 개가 생길 거고 그것만큼 그냥 원소를 가지겠다는 거네요.
오케이? C의 원소 개수 끝났네요. 그 다음 근데 D에는 좀 달라지는 게 있어. D에는 좀 달라지는 게 있어. X좌표를 원소로 갔거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5등분을 했다 그래봐. 자, 이그젠플 5등분을 했어. 그러면 Y좌표는 다 다르니까 Y좌표는 5개를 갖지. 근데 지금 X좌표 어떻게 가죠? 1개, 2개, 3개 가끔. 그렇죠. 오케이. X좌표는 이제 조금 달라지겠다. 이것도 이제 뭔가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규칙을 알아내자고. 자, n이 2 이상 자연수라 그랬어. n이 뭐냐에 따라서 몇 등분을 했는지가 나와. n이 2면은 5등분을 한 거고, n이 3이면 9등분을 한 거고. 그렇죠? 그때 x좌표를 몇 개 갔는지 규칙이 있겠죠. 규칙도 어떻게 알아내냐? 그냥 좀 해보면 알아내겠다는 거야. 지금 3개 가져요. 그 다음 몇 대 몇 개 가져? 9등분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 갔네요. 오케이? 뭐 하나만 더 해봐. 했을 때 우리는 규칙을 알아낼 수가 있겠다. 요거 플러스 1을 2로 나누면 얘가 되고, 요거 플러스 1을 2로 나누면 얘가 되고, 요거 플러스 1을 2로 나누면 얘가 되고, 그 규칙을 알아낸다는 거지. 결국 몇 등분을 했는지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그만큼 원소의 개수를 갖는구나 하는 걸 알아냅니다. 요거 답 틀렸다 그랬다. 그래서 얘랑 더해서 최종적인 답은 요게 된다. 뭐 쉽진 않고. 자, 보평 17번 설명하자. 요거는 중요한 유형입니다. 중요한 유형이고 지금 너희들 모든 학교 이번 시험에도 70% 확률로 낼 수 있다. 내가 몇 번 얘기했던 문제들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거 내가 지금 풀이 적어 놓은 걸 보면 와씨 개노동 문제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요거 별로 노동 아니에요. 그냥 간단 깔끔하게 됩니다. 자, 간단 깔끔하게 해보자. 일단 문제 봤을 때 바로 파악되는 거는 그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인 건 바로 파악되네요. 그렇죠? yx 대칭인 두 함수가 이렇게 있고 둘 다 점근선이 마이너스 n 요렇게 둘 다 점근선이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두 함수의 교점을 진짜 구할 수 있겠나? 뭐 그거는 못 하겠어. 여튼 교점 왼쪽 놈을 gn, 오른쪽 놈을 hn이다 라고 했어. 우리의 목적이 뭐야? 얘랑 얘 사이에 정수인 점이 몇 개인지를 구하면 그게 pn이다. 우리의 목적이 뭘까요? n이 뭐일 때 pn이 뭔지, n이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pn이 뭔지를 좀 구하면 그러면 문제 끝나는 거야. 그쵸? 일단 여기 밑에 여기 보자. 밑에 원점부터 해갖고 원점부터 출발해갖고 0,0 마일, 마이 해가지고 요 3, 4분면에 원점부터 3, 4분면에 있는 애는 무조건 n개네요. 왜? 점근선이 둘 다 마이너스 n이지. 그쵸? 그러면 무조건 어디까지 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인 점까지 생기겠네.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적으로 증명한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그냥 점근선이 마일이라 그래봐. 0인 점까지 갖고 점근선이 둘 다 마2라 그래봐. 마1인 점까지 갖고 점근선이 둘 다 마3이라 그래봐. 마2인 점까지 갖고 그냥 바로 그렇게 추측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셀 필요가 없어요. 그냥 1사분면에 몇 개인지만 구한 다음에 n개 더 해주면 그게 pn인 거야. 자, 요까지는 됐지? 그러면 우리는 1사분면의 점 개수가 궁금해 지금. 그 말 안 하면 문제 끝난다. 1사분면의 점이 몇 개냐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 뭘까요? 여기 제일 오른쪽 위에 생기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 x좌표가 뭐 라지 m이다 라고 하면 라지 m개가 있겠네요. 그쵸? 라지 n개가 몇 개인지를 구한 다음에 n개를 더해주면 pn인 거다. 그러면 요 라지 m이라는 놈은 뭘 만족시키는 놈일까? 뭘 만족시키는 놈이냐면은 요 지수함수가 y는 x보다 여튼 밑에 있는 구역 아니야. 그쵸? 밑에 있는 구역에 있는 점이면서도 가장 큰 점이 되겠다는 거지. 뭐 말할? 오케이? 얘가 얘보다 이하다.
라고 놓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부등식이 나오네요. 우리가 궁금한 라지 m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라고? 얘를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 얘를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n에 1 넣어봐. 예를 들어 n에 1 넣었을 때 얘를 만족하는 x 최대값 뭐냐고? 1. 예를 들어 n에 2 넣어봐. n에 2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풀라는 게 아니야. 요거는 일반적으로 못 풀잖아. 그냥 눈으로 보고 구하라고. 2 넣으면 되네, 3 넣으면 안 되네,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2 넣었을 때 요거 만족하는 x 최대값 뭔지를 구하면 그게 라지 m이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지. 와, 씨, 개쌈 노동인데요? 이거 진짜 그렇게 일일이 n에다가 뭐 넣어서 x 뭔지 다 구한 건가요? 쌤이 설마 n에다가 121까지 넣어갖고 121개 다 구한 게 아닐 거 아니야, 설마. 설마 그렇게 구한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거꾸로 생각을 해봐. 거꾸로. 거꾸로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 볼게. example. x에 3 넣어봐. x에 3 넣으면 5가 나오지. 그렇죠? x에 4 넣어봐. 12가 나오지. x에 3 넣으면 5가 나오는데 4 넣으면 12가 나온다는 게 뭘 의미하겠냐 말이야. n이 5부터 11일 때까지는 무조건 3일 거란 말이야. 왜? 4를 넣어야 12가 나오니까. 다시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원래는 진짜 여기 n자리에 1 넣어서 만족하는 x 최대값 구하고 2 넣어서 만족하는 x 최대값 구하고 그 짓거리 하는 거지, 그치? 근데 그거는 차마 못하잖아.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고. 거꾸로. 예를 들어 3을 넣어봐. 5가 나오지. 그쵸? 그러면 3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x에 3을 넣어서 5가 나왔다. 그러면 요 5가 아니고 6이면은 만족하는 x 최대값 뭔데? 3이라는 사실이 바뀌나? 안 바뀐다고. 이게 6이 아니고 7이면 요거 만족하는 x 최대값이 3이라는 사실이 바뀌나? 안 바뀐다고. 그렇죠? 4를 넣으면 12가 나오죠. 그러니까 n이 12가 돼야지만 드디어 만족하는 x 최대값이 4로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게 거꾸로 생각해서 구한 거단 말이야. 뭔 말할? 4를 넣으면 12가 나오고 5를 넣으면 27이 나와. 그게 뭔 소리야? n이 12부터 26일 때까지는 굳이 따로따로 안 해도 만족하는 x 최대값이 4라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싹 n이 뭐냐에 따라서 만족하는 x 최대값 라지 m이 뭔지를 다 구한 것이다. 오케이, 문제 끝났네요. 결국 pn은 얘랑 더한 거라고 아까 그랬잖아. 그렇죠? 이때는 n이 1일 때 pn이 2다. n이 2일 때 pn이 얘랑 더해서 4다. pn이 뭔지, n이 뭐냐에 따라서 pn이 뭔지를 다 구했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어떤 곳의 함수 값에다가 그 다음 함수 값으로 갈 때 2가 증가하는 그 놈이 뭐냐? 얘에서 여기로 갈 때 2가 증가하죠? 그러면 얘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놈이라는 겁니다. 얘에서 얘로 갈 때 2가 증가하죠? 얘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놈이죠. 얘에서 얘로 갈 때 2가 증가하고 이것들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었다라는 거네. 요건 중요한 거다. 중요. 또 설명하자. 아직 안 했으면 그냥 보고 집에서 다시 하고 합시다. 보편고 21번. n이 5일 때 문제를 푸는 거랑 n이 6일 때 문제를 푸는 거랑 아무 관련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다? 그냥 아무 관련 없는 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냥 n이 5일 때 문제 풀고 6일 때 문제 풀고 아예 상관없는 두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n이 5일 때 안 풀어볼까? 그냥 5를 넣어. 아니, 이 문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예 개정직하게 그 주어져 있는 탄젠트 함수, 코사인 함수를 진짜 둘이 겹쳐 그려가지고 해도 돼. 뭐 그리려면 그리잖아. 아예 이 함수 그려 해도 솔직히 뭐 그리긴 그립니다. 나는 그게 더 좋아 하면 그렇게 해요. 취향 차이예요. 그냥 진짜 이 두 함수 겹쳐 그려갖고 교정해서 세는 거 해도 되고, 나는 별로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러면은 뭐 솔직히 너무 노골적으로 각변한 공식이네요. 그렇죠? 각변한 공식 이제 얘기 안 해도 되지. 모른다 손.
괜찮아. 진짜. 이거는 이제 되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어. 아직 못 그리겠잖아. 이거 뭐 못 그리겠잖아, 그렇죠? 코탄젠트 함수 못 그리겠죠? 여튼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아니야. 그럼 탄젠트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고친 다음에 이항해봐. 이제 사인 제곱은 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고치고 하니까 최종적으로는 코사인으로만 이루어진 식이 나오고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결국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어? 그냥 여기서 코사인 5x에다가 2분의 1 그었을 때 교점 개수 몇 개냐? 라는 문제로 바뀌었네. x범위 주어져 있지. 0부터 3파이까지. 뭐 교점 개수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한 주기당 그러니까 이게 뭐야? 0부터 파이까지 5개 생길 거 아니야. 15개겠네요. 오케이? n이 6일 때도 완벽히 하는지 똑같습니다. 아니 요거를 진짜 그려서 하는 것도 뭐 별로 안 어려워.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다? 아까처럼 똑같이 식을 간단하게 변형시켜서 다른 문제로 고쳐서 하면 훨씬 편하죠. 각변한 공식 쓰고 탄젠트는 또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치라고.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치고 양변에 코사인 곱하고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고치고 얘는 얘다. 완벽히 S로만 이루어진 식이 나오고 인수분해 됩니다. 깔끔하게 뭐라고 바뀌었다? 그냥 요 함수 그려놓고 얘 끄었을 때 교점 다 더하라고. 뭐 요거는 뭐 하려면 하지? 이거 그려놓고 얘 끄었을 때 교점 쫙 생기잖아. 그거 더하는 거. 뭐 그거는 뭐 해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자, 늘고 31번. 늘고 31번 같은 문제는 좀 힘들게 했을 수도 있어. 왼쪽에 늘고 11번 원본 문제가 그냥 숫자만 다르네요. 요거 이해하고 집에서 그 11번 다시 해보고 하면 됩니다. 하는지 당연히 똑같죠. 요게 힘들게 한 사람 봐봐. 이 졸라 간단하게 되거든. 딱 봐도 간단하죠, 그죠? 두 각의 차이가 3분의 2파이다 라는 말하고 두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이루고 있는 각이 3분의 2파이다 라는 말하고 당연히 다른 말입니다. 두 각의 차이가 3분의 2파이면 그냥 5세타가 3분의 2파이 끝. 세타 한 개. 당연히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두 동경이 지금 한 놈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두 놈이 이루는 각이 120도래요. 그럼 240도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막 120도일 때, 240도일 때 뭐 그렇게 나눠 갖고 하나요? 뭐 그럴 필요 없고 지금 이놈이 나타내는 짝대기, 요 각을 나타내는 짝대기가 지금 누가 더 이쪽으로 더 돌아가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단 말이야. 모르겠죠? 2세타를 나타내는 짝대기, 7세타를 나타내는 짝대기가 누가 더 이쪽으로 지금 돌아간 상태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7세타에다가 2세타를 빼면 5세타가 되긴 한데 둘 다 몇 바퀴를 돌아서 거기에 갔는지 모르니까 한 바퀴에 정수배를 붙여줘야 되긴 해. 근데 여튼간에 5세타라는 게 한 바퀴에 정수배는 당연히 붙여주고 여기에 3분의 2파이가 더해진 게 나오는지 빼진 게 나오는지 그거 모르겠단 말이야. 그렇죠? 누가 더 많이 지금 짝대기가 돌아가 있는 상태인지는 모르겠다고. 그냥 한 방에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면 된다? 5세타는 무조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 이건 확실하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세타 범위 주어져 있지. 세타 범위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5세타의 범위는 0부터 20파이까지다. 이건 확실히 알잖아. 그냥 범위 두 개 구하자는 겁니다. 5세타가 얘일 때 얘가 0부터 20파이까지다. 양변 파이로 나눠봐. n범위 나오잖아. 그냥 두 번 따로따로 하자고. 5세타가 얘일 때 똑같이 0부터 20파이까지다. 양변 파이로 나눠봐. n범위 나오네요. 오케이? n이 여기서 10개가 될 수 있고 여기서 10개가 될 수 있으니까 전체는 20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여기 n이랑 중복되는 거 있는데요. 막 중복되는 거 막 지워야 되지 않나요? n이 중복이 되지 요 각 자체는 중복이 하나도 안 되거든. 여기서 n이 0, 1, 2, 3, 4 해가지고 9까지 나오잖아. 그 0부터 9까지 정수를 여기에 넣은 각이 지금 뭔지가 궁금하다고. 걔가 몇 개인지가.
여기에 0부터 9까지 넣어서 나오는 값들하고 여기에 1부터 10까지 나오죠. 넣어서 나오는 값들하고 하나도 안 겹칩니다. 안 겹치는 거 쉽게 파악되죠. 그래서 20개가 된다. 자, 또 설명하자. 늘고 13번 요것도 어려워서 목표가 아니고 요것도 단언코 개필수입니다. 지금 이 유형은 이번 시험 모든 학교 이거는 90% 확률로 내는 겁니다. 지금 이거 틀리는 사람은 좀 곤란하다. 이제 이 시기에 요거 틀렸다. 난 곤란한 사람이다. 손 괜찮아. 안 괜찮아. 자, 봅시다. 쌤이 너무 인권이 없죠, 그렇죠? 전인권. 이거 내가 저번에 한번 했던 말이고 주간 테스트로도 냈던 개념인데 뭐냐면 되게 별건 아니고 이렇게 표기했다는 것 자체가 별말이 없어도 n은 무조건 2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n이 1인 게 말이 안 된다고. 1제곱근이라는 말이 없어요. 알가? 그냥 그것만. 아마 틀린 사람은 그거 신경 안 썼거나 아니면 소수를 셀 때 3 제외해야 된다는 걸 생각 안 했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의 이유로 틀렸을 것 같아요. 그 둘 다 아니면 아예 모르는 거고 그냥. 여튼 그렇다. 얘를 지수 형태로 고쳤을 때 이렇게 되잖아. A에는 2의 K승 넣어. A에 2의 K승 넣고 요거 지수 형태로 고치는 것까지 문제 없잖아. 그쵸? 따라서 요게 자연수가 되려면 그냥 n분의 3K라는 게 자연수가 돼야겠고. 그쵸? 결국 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n이 3개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별말이 없어도 무슨 조건을 추가해야 된다? 2 이상 n이 3개라고. 근데 n이 1이면 얘는 자연수가 무조건 되잖아. 그게 뭔 소리야? n이라는 놈은 1은 무조건 돼. 1은 모든 수의 약수죠. 그쵸? 따라서 3K라는 놈의 약수가 1은 무조건 있고 2 이상 약수가 3개가 있다는 거니까 3K가 약수가 총 4개구나 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K가 도대체 어떤 놈이었길래 3K의 약수가 4개였을까 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냥 3의 3승이었으니까 K가 9여서 3의 3승이었으니까 4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다? 어떤 소수의 1승 곱하기 어떤 소수의 1승 형태면 약수가 4개잖아. 3은 이미 소수야. 그러니까 K는 뭐가 돼야 된다? 3이 아닌 소수여야겠지. 3이면 안 되잖아. 그렇지? 오케이? 이거는 그냥 세야 됩니다. 소수는 그냥 쭉 적는 건 할 줄 알잖아. 소수는 규칙이 없어요. 소수 규칙 알아내면 필즈상 받아요. 여튼 간에 9하고 여기 이렇게 다 더하면 답이다. 쉽고. 자, 늘고 17번. 딱 문제를 보는 순간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졸라 복잡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등장한 함수 세 놈 내가 그린 거 보기 전에 그냥 문제에 등장한 함수 세 놈을 봤을 때 솔직히 이 생각은 들어. 그 등장한 세 놈이 지들끼리 무슨 관계가 있겠다는 생각은 거의 그렇잖아. 거의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장했을 때 무슨 관계가 있잖아. 그렇지? 무슨 대칭이라든지 그런 거. 그 생각 딱 들어서 솔직히 이것까지는 인정. 그쵸? 그 다음에 조금 더 인정하는 게 또 있어. 그 등장한 세 놈이 아니 그냥 이 그림 자체가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그림 자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원래는 어떤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통째로 오른쪽으로 이만큼 지금 이동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 왜? 지수함수에도 x-2가 있고 로그함수에도 x-2가 있고 한 놈한테 2-x가 있고 느낌 싹 온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뭐가 있었냐면 원래는 얘가 있었고 또 누구야 저거? 원래는 얘들이 있었단 말이야. 얘들은 무슨 관계인지 너무 명확하단 말이야.
원래 얘가 있었고 얘가 있었고 얘들 둘이는 y는 x 대칭인 관계가 있었고 얘는 뭔데요? 그냥 얘 원점 대칭한 거 아니야.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이렇게 생긴 놈들이 있었거든. 그 세 놈을 통째로 그냥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뿐이구나 는 생각까지 요까지는 솔직히 좀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면은 이거 내가 지금 계산 과정에서 축약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끝이네요. 왜 그런지 볼까요?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건 일단 요 두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원래 y축 위에 있는 0,0에 대해서 점대칭이었지. 근데 요 두 함수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그냥 x는 2에 있는 둘 다 점근선이 2잖아. x는 2라는 직선에 있는 2,0에 대해서 점대칭인 상황이라는 건 확실히 파악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 두 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요 두 놈이 원래 y는 x 대칭이었는데 y는 x랑 세 놈이 통째로 셋 다 이만큼 이동한 거야. x-2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는 것도 파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이 두 놈은 원래 y는 -x 대칭이었는데 얘랑 y는 -x랑 셋 다 이만큼 이동한 거야. y는 -x 플러스 2에 대해서 대칭. 자, 어떤 대칭 관계인지 지금 다 파악했단 말이야. 여기까지도 이해되죠? 자, 그러면 그 관계를 다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것은 다 조건으로 시작해 볼까? 다 조건으로 시작해 보자. 얘가 뭐냐면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네요. 빗변의 중점이죠. 왜? 나 조건이랑 같이 생각하는 거야. 나 조건을 생각했을 땐 여기가 중점인 거는 그냥 얘기 안 해도 되죠. 그거는. 그 다음 그러면 요 큰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라고. 따라서 여기에서 중선을 요렇게 끄면 그 중선을 여기에서 2,0까지 끈 중선을 무게중심이 2대1로 내분할 거 아니야. 근데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3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 여기가 2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3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5겠지. 자, x좌표 바로 나왔죠. 그쵸? y좌표는 그냥 5를 넣어서 a 삼승이다라고 해도 되고 일단 그냥 간편하게 5,t라고 해볼게요. 이 그림이 통째로 이만큼 이동하기 전에를 생각해봐. 원래 3,t가 있었는데 y는 x 대칭하면 t,3이 됐겠지. 그러면 3,t랑 t,3이랑 둘 다 이만큼 이동해가지고 5,t, t 플러스 2,3이 됐다.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 얘랑 얘는 지금 또 무슨 관계냐고. 얘랑 얘는 무슨 관계인지 생각해봐. 원래 3,t라는 점이 있었겠지. 걔가 이만큼 이동해서 제가 된 거야. 얘랑 얘는 y는 -x 대칭 관계잖아. y는 -x 대칭이 xy 좌표 바꾸고 마이너스까지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t, -3이라는 점이 있었겠지. 걔가 이만큼 이동해서 그냥 얘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점의 좌표를 얘라고 한 순간 나머지 점 좌표 다 나오네요. 문제 끝났죠? 왜 끝났어? 직각삼각형이거든. 근데 넓이 주어져 있잖아. 그쵸? 요 선분 길이 x좌표 길이 빼서 루트 2. 요 선분 길이 x좌표 길이 빼서 루트 2. 밑변 높이 다 알아. 2분의 1 밑변 높이가 주어져 있다. 거기에서 t가 나오더라. t가 a 삼승이죠? 그쵸? 잡아 넣으라고 5를. 오케이? a 뭔지 끝났습니다. k도 끝났어. 왜?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xy 좌표 더해서 k가 돼야 될 거 아니야. xy 좌표를 구했잖아 방금. k 나오고. 오케이? a에 k 승하면 답이고. 계산은 없다 이 말이야. 관계만 파악하면 된다. 문제를 꽤 잘 냈네요. 잘 냈. 직문풀이 못하네요. 언제나 그렇듯이 좀 남죠. 토일 둘 중에 적어도 한 번. 저는 다 적어도 한 번. 적어도는 둘 다도 되고 둘 다 안 오는 건 전교 1등만 가능하고. 말아? 자, 늘고 20번 봅니다. 요 늘고 시험, 작년 늘고 시험이 개 에반데
4% 컷이 70 몇 점이었어요. 기억이 딱 나요. 별거 아니죠. 10%는 뭔데 그냥 그냥 당연히 하는 거고. 자, 뭐 냈다 보자. 요 함수 주기는 당연히 a분의 2파이 하는 거고 출발하는 곳이 a분의 b파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돼 있대요. 일단 가족분은 뭐가 주어져 있냐면은 요 삼각형하고 넓이 b가 주어져 있네요. 근데 높이는 똑같잖아.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만큼 간 거랑 이만큼 간 거. 밑변의 b가 그냥 5대 9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구나. 여기까지 문제 없죠? 출발점에서 4분의 1주기만큼 간 곳 하고 출발점에서 4분의 3주기만큼 갔네요. 그렇죠? 그게 5대 9라고 주어져 있는데 근데 비례식은 여기 내 마음대로 뭐 약분해도 상관없잖아. 요 a분의 파이라는 게 그냥 다 없어지네. 그렇죠? 오케이? 완벽히 b에 대한 식만 나오고 b가 그냥 가족분만 했는데 b는 끝났다고. a, b 알아내면 문제 끝인데 b는 끝났어요. 자, 뭐 졸라 쉬워요. 자, 이제 a만 알아내면 됩니다. 나조건 봅시다. y는 1을 끄었더니 교점이 3개가 생겼대. 교점이 3개가 생겼다는 말을 듣자마자 보자마자 요거는 나와야 됩니다. 왜? 세주기는 들어가야 3개가 생길 거 아니야. 뭐를 좌표를 구해서 뭘 한 게 아니야. 뭘 한 게 아니고 주기가 a분의 2파인데 a가 3은 돼야 세주기는 들어갈 거 아니야. 세주기가 안 들어가는데 3개가 생길 리가 없잖아. 그렇죠? 세주기가 들어가야 여기 y는 1을 끄었을 때 교점이 3개가 생기죠. 그 다음 조건을 추가를 해야죠. 무슨 조건을 추가해야 돼? 3개는 생기는데 4개는 안 생길 조건을 해줘야죠. 그래야 정확한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오케이. 자, 3 이상인 건 그냥 나온 것이고 여기 좌표 구하는 거 문제 없잖아. 여기 좌표 어떻게 구해? 주기를 알잖아. 그럼 여기 출발점에서 세주기만큼 간 곳 요것이 출발점에서 세주기만큼 간 곳이 여기고 거기에서 4분의 1주기만큼 간 곳 4분의 1주기 더 해줘서 여기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파이까지 그려야 되는데 2파이라는 놈이 뭐다? 얘보다는 왼쪽에 있어줘야 그래야 여기가 안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조건을 추가해줘야지. 뭐 말할? 오케이? 방금 전에 말한 거 식으로 세울 수 있네요. 그쵸? 오케이? 파이 다 없어지고 A 범위 나오네. A 범위 나오는데 우리 아까 전에 B 구해놨잖아. 잡아 넣어봐. A가 3 이상이고 8분의 29 미만이다. 자연수라 그랬거든. 확정이네. 오케이? 문제 끝. AB 완벽히 확정 넣고 fx가 정확하게 뭔 식인지 알아냈으니까 정확하게 뭔 식인지 아는 함수 정확하게 그리고 좌표 다 표시하는 거는 막 얘기 안 해도 되죠. 근데 문제가 끝났긴 한데 마지막에 답 내는 것도 한마디만 할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 끝났어 답 내 라고 이제 너희들 할 줄 알지 답 내 라고 했을 때 보면은 막 몇 초 만에 되는 건데 막 몇 분 동안 이걸 또 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거든. 이게 왜 몇 초 만에 되냐면은 2분의 루트 1을 끄었다 그랬잖아. 원래 사인 함수 생각해봐. 원래 사인 함수가 원점에서 출발해서 2분의 루트 2까지 가려면 몇 도 가야 돼? 45도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 3이 붙어 있으면 15도만 가도 그렇게 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바로 답이 나와야 된다고. 이런 사소한 것도 하나하나 전부 나처럼 똑같이 하란 말이야. 이렇게 몇 초라도 줄여야 시간이 안 부족하다. 다시 뭐라고? 원래 사인 함수는 45도 가야지 2분의 루트 2로 가잖아. 근데 더 빨리 3배 더 빨리 간다고. 그러니까 45도에서 출발하잖아. 그럼 15도만큼 가고. 그럼 여기 알아내면 이제 대칭성 생각해서 여기는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3개 더하면 답이다. 쉽고. 자, 또 설명하자. 낙생고는 좀 무난합니다. 낙생고 거보다 그 늘곱게 요 전체에서 제일 빡세네. 낙생고 건 무난해. 낙생고 건 요 18번 요 말도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요거는 못 풉니다. 오류가 아니고. 오른쪽 39번 그게 내가 전국연합 방학 때 할 때 하지 말라고 했던 거잖아. 요게 교육청에서 낸 건데 오류는 아니고 낸 사람도 그렇게 풀릴 줄 모르고 낸 거라.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낸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답지가 나오고 하루 있다가 답이 바뀌었어.
답이 왜 바뀌었을까? 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예 낙생고에서는 요거를 아예 숫자만 조금 줄이고 아예 똑같이 냈거든. 그래서 못 푼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 풀리긴 풀린다. 선생님 늘고 12번 문제 아니다. 그거 내가 카톡에 올렸잖아. 그 네, 12번. 12번? 네. 아 12번은 사소한 오탄에 EX만 2파이로 솔직히 그거는 문맥상 파악되죠. 그렇죠? 자 낙생고 16번 맞췄으면 됐네요. 못한 사람 보자. 가족권 나족권 그 부등식에 가족권 양변에 부등식 양변에 밑이 2인 로그 잡아봐. 나족권 그 부등식 양변에 밑이 3인 로그 잡아봐. 끝났네요. 왜? fx, gx가 뭘 의미하는지 그냥 바로 파악된대. fx가 의미하는 건 뭐다? 그냥 저거 정수 부분, gx는 요거 정수 부분을 의미했네요. 그 순간 그냥 기억 니은은 바로 끝났네요. 그렇죠? F7이 뭐야? 2점 얼마일 거 아니야? 정수 부분은 2. G7이 뭐야? 로그 3의 7. 뭐 1점 얼마일 거 아니야? 1. 둘이 더하면 3. 오케이 끝. 그 다음 1 넣으면 어떻게 되냐? 둘 다 0. 정수 부분 0. 그러니까 F1G 1 같네요. 3 넣으면 어떻게 되냐? 얘는 1. 얘는 1점 얼마. 둘 다 정수 부분 같네. 두 개 넣어서 같잖아. 틀렸네. 바로 끝. 그 다음 그 절대값 없애봐. 절대값 없애면 어떻게 돼? 디귿 fx는 gx 뿔마 1이 되지. 근데 gx에다가 1을 빼갖고 fx가 될 리가 있나? 될 리가 없잖아. 왜? 똑같은 x 값을 넣었을 때 요 두 함수에 똑같은 x 값을 넣었을 때 무조건 여기 넣은 게 크게 나오고 여기 넣은 게 작게 나오잖아. 뭔 말할? 그러면 정수 부분이라는 거는 여기에 가우스 씌운 거 아니야. 그냥 그 함수를 진짜 그려봐도 돼. 가우스 이 함수 여기에 가우스 씌운 함수 그거 뭐 그리려면 그리잖아. 진짜 그리라는 게 아니고 여튼간에 뭐다? 가우스 gx를 1만큼 내려갖고 얘가 될 리는 없다고. 그렇죠? 무조건 그냥 디귿은 요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x가 어떤 놈이어야 x가 어떤 놈이어야 요놈의 정수 부분 플러스 1이 요놈의 정수 부분이 되냐. 요거는 근데 유식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은 딱히 없네요. 딱히 없다는 게 뭔데?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x가 어떤 2의 거듭제곱이랑 3의 거듭제곱 뭐 사이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전부 다 잡아 넣어봐야 알 수 있네. 요건 뭐라고? 그냥 x가 2보다 크냐 작냐, 4보다 크냐 작냐, 8보다 16보다 크냐 작냐, x가 3, 9, 27 뭐 그런 놈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게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냥 진짜로 다 넣어봐야겠네. 넣어보니까 딱 이렇게 7개밖에 안 나오더라. 쉽고. 자, 목표 마지막이네. 막 듣고 치웁시다. 요 로그 함수 자체를 그려갖고 이거를 그림으로 생각해서 풀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해본 사람이 있을 거야. 좀 헷갈리죠,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풀이 적어놓은 거에 그림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모든 수학 문제는 항상 하는 말이죠. 그림으로 할 수 있게 쓰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그림으로 하려고 하겠지. 뭐가 도움이 되나? 쉽게 할 수 있겠나? 못하겠어. 그러면 식으로 해야죠. 그냥 의심의 여지 하나도 없이 그냥 식으로만 한번 해보자. 일단 절대값 없애. 그 다음에 요것 자체를 풀 수 있거든. 요거 어떻게 풀어? 그냥 마이너스 2랑 2라는 것도 밑이 x인 로그 함수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렇죠? 얘도 로그 x의 x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밑이 다 통일을 시켰으니까 진수끼리만 비교하는 부등식을 만들 때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냥 부등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 뭐 그것만 달라지죠. 그렇죠? 자, 주어진 조건 요까지 풀었어. 요까지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적혀있어? 요 범위를 만족하는 자연수 n 중에 제일 큰 게 뭔지를 fx라 그랬잖아. 그게 그냥 한마디로 뭐야? 그냥 여기에 얘가 자연수인지 아닌지는 몰라. 얘가 자연수인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여튼 얘한테 가우스 씌우면 뭐가 돼? 자연수 n의 최대값이 나오겠네. 그죠? 오케이? 따라서 아예 이제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요거 갖고 기억 니은 다 끝나는 겁니다.
아예 fx가 어떤 함수인지를 정확하게 쌤이 적어버린 겁니다. 그냥 문제에 주어져 있던 게 이건 거야. 그냥 뭐 막 이런 부등식이 뭐니 최대 자연수니 뭐니 다 그냥 지워버려도 된다고. fx는 얘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 것 같고 기억니인데 이거 푸세요. 괜찮잖아 이제 아주. f2 구해라. 2는 1보다 크니까 여기 넣으면 f2 구해라. 가우스 4 구하라고 4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 뭔가 맞다 틀리다는 게 뭐냐면 어떤 경우더라도 맞아야 맞는 거고 틀리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틀리는 거잖아. 그쵸? x랑 y의 대소만 주어져 있지 x랑 y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 x랑 y가 1보다 크고 이거를 만족하건 1보다 작고 이거를 만족하건 전부 다 이게 돼야 니은이 맞는 거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까? 요렇게 둘 다 1보다 작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둘 다 양수긴 하잖아 지금. 양수긴 하니까 역수를 만들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1보다 큰 놈은 어디에 넣으라고 돼 있어? 1보다 큰 놈은 그냥 여기에 넣으라고 돼 있잖아. 그게 뭔 소리야? f 얘가 뭐냐? fx가 뭐냐라고 할 때는 그냥 여기에 가우스 씌운 거랑 여기에 가우스 씌운 게 된다고. fx, fy가 뭐냐라는 게 말이야. 그쵸? 근데 생각을 해봐. 원래 얘보다 얘가 더 커. 근데 가우스를 씌웠는데 갑자기 얘가 더 크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냐고. 그런 경우는 없잖아. 당연히 뭐야 얘가 더 컸으면은 가우스를 씌운 게 여기 가우스 씌운 것보다 더 이상이긴 할 거 아니야. 뭔 말할? 오케이? 부등호 방향 바뀌었네요. 틀렸다. 자 이것도 하는 짓이 똑같아. x가 뭐 어떤 놈이건 간에 무조건 이게 성립해야 무조건 여기 만족하는 자연수가 6개가 돼야 이것이 맞는 거거든. 일단 뭐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볼까? 1보다 크면은 x분의 1은 1보다 작겠네요. 그쵸? 오케이. 1보다 작은 놈은 어디에 넣으라고 돼 있어? 1보다 작은 놈은 여기에 넣으라고 돼 있잖아. 그쵸? 오케이. 따라서 뭐야? 여기에 x분의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에 x분의 1을 넣어주면은 그냥 얘가 되네요. 결국 지금 뭐야? 가우스 x제곱이 32하다가 되겠네. 만족하는 x 뭐야? 2, 3, 4, 5. 또 있나? 1 아닌 양수라 그랬잖아. 그렇죠? 오케이. 4개. 틀렸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더라도 6개가 나와야 맞는 거거든. x가 1보다 큰 놈이라고 가정할 때는 만족하는 자연수 4개밖에 안 나오더라. 그 소리. 니가 틀렸고 기억만 맞다. 에이.